어, 어, 어. 혹시 뭐 하면서 질문이나 이런 거 없었죠? 다 잘 됐죠? 아, 시험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봤죠. 이 시험 얘기만 하면 다 눈이 반짝반짝하시는 게 재밌어요. 약간 저는 어쨌든 시험 때문에 결국 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려면 시험으로 협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많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기술을. 시험에 대해서 그 아까 질문이 나왔길래 어쨌든 저희가 코딩을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코딩 시험 문제를 내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8문제 냈는데 거기에는 코딩이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일주일 안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코딩을 내려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죠? 코딩 직접 손으로 코딩해보는 거. 뭘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딩 문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근데 코딩도 결국 활용됐을 개념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이해하고 뭐 알고리즘 알고 있으면은 그냥 하는 거라서 그냥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히려 추천하는 방법은 알고리즘 증명 문제들이 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수업을 중간고사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렉처들을 보면은 긴 페이지들이 있고 슬라이드에 거기서 내가 열심히 식으로 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도 내내 계속 썼잖아요. 그게들이 다 유도하고 증명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증명 문제들이니까. 그러고 또 잘 볼 수 있는 팁, 음, 선형 테스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하십시오. 꽤나 꽤나 쉽게 됐습니다. 꽤나 지금까지는. 근데 증명이라는 건 근데 풀면은 쉬워가지고 그냥 쏙 풀리는데 모르겠어 감이 안 잡히면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쉽다 안 쉽다가 기준을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또 문제 뭐는 이 생각을 해보면 아 SVD는 복잡하잖아요. SVD는 그렇게 할시하게 안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노트 마지막에 주는 것을 안 줄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내가 뭔가를 외우고 있어도 그러니까 뭐야 그런 여러 가지 식들에 대해서 순서나 방법을 외울 필요가 없다. 외움이 없어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 말은 뭐, 네, 잘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 순간순간에 모든 이것만 보면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증명 문제 자기가 직접 다 해보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또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면 다음 주에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또 열심히 수학적으로 달려보도록 합시다. 저는 사실 이 렉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저번 주부터 준비하면서 좀 설렜는데, 결국, 제가 널드해서 설렌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형대수를 배우는 목적들이 결과론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이어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선형대수는 기초적인 수업인데,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공부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머리 똑똑해지려고 배우는 거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성실도 테스트거든요.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냐? 10년 뒤에 아이겐밸류 뭐야 이러면 다 모를 거잖아요. 저도 이 공부 안 했으면 모르겠지. 사용대신 수업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성실도 테스트인데, 근데 이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도 그렇고 이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도 그렇고 준비를 하면서 와 드디어 정말 정말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를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이 통할 정도가 됐으니까 재밌는 문제들을 풀어볼 수가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설렜는데 그거에 설렘 만큼의 렉처를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커시브라는 게 뭐냐? 먼저 리커시브 민에 대해서 봅시다. 어떠한 1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 개. 데이터 포인트가 i가 뭐 n개가 있어요. xi. 그러니까 xi가 뭐 데이터 포인트인데 뭐 3, 4, 6, 7, 뭐 이런 식으로 1차원 상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 모든 n개의 데이터를 서메이션을 하고 n으로 나누는 평균이 되죠. 이걸 프렌시하게 쓰면 n분의 1 시그마 i는 거지. 자,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n개의 데이터를 얻은 상황에서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데이터를 하나가 더 얻었어요. x n 플러스 1 데이터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럼 새로 다시 평균을 구해야 돼요. x 얘가 n의 평균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의 평균은 n 플러스 1의 x1 더하기 x2 더하고 xn 더하기 xx 새로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새로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x1부터 xn 플러스 1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에 뭐 10승이라고 합시다. 너무나 큰 양의 데이터예요. 그럼 이 데이터 평균 하나 구하려고 이 데이터들을 다 더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도 성가시고 문제는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 새로운 평균, 데이터 하나 추가돼서 새로운 평균을 다시 구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샘플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메모리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저번 직전에 빈밸류만 저장을 하는 거. 봤을 때 x의 n 플러스 1 평균은 n 플러스 1 그1 더하기 x 더하기 xn 더하기 xn 플러스 1인데 얘는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에 곱하기 n 더하기 xn 플러스 1 nps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지난번의 평균에다가 n을 곱하고 새로 얻은 데이터만 더해준 다음에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은 새로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변수는 xn 평균, xn 플러스 1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그 전에 평균만 썼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모든 데이터 x1부터 xn까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커시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불립니다. 한글로는 재귀적이라는 표현인데, K번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K번째 데이터로부터 K 플러스 1을 추정을 하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거의 정보들이 다 압축되어서 K번째 정보에 다 녹아들어 있고, N번째 평균에 다 녹아들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N 플러스 1번째를 수정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리커시브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예제로 라인 피팅을, 라인 피팅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K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X1, X2, XK 이렇게 A 매트릭스를 만들고 K는 Y1, Y2 여기에서 X는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게 XI, YI가 I가 1부터 K까지가 있는 거고 이걸 피팅을 하는 식이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형태로 피팅을 한 거예요. K제라스. K개의 데이터 샘플을 통해서 이것을 알파 베타를 추정하는 방식은 XK는 AK의 트랜스포즈 AK의 인버스 AK의 트랜스포즈 EK. 우리가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로 계속 보는 리스트 스퀘어를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K 플러스 1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에 왔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서 AK 플러스 1의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 처음부터 다시 다 계산한 거고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 XK 데이터를 저장한 거로부터 얘를 유출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이 데이터 포인트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포인트를 다 저장할 필요 없이 특정한 뭔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XK 플러스, K 플러스 원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잘 업데이트 해줘서 이걸 추정을 하면은 참 좋겠다. 가 이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의 이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K에 대해서 AK를 AK가 결국 데이터 포인트에 따른 뭔가의 값이잖아요. 이것을 컬럼 벡터라고 했을 때 A1이 A1, A2 트랜스포즈, A3 트랜스포즈, AK의 트랜스포즈 데이터가 로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보통 벡터를 컬럼으로 쓰니까 우리가 그냥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이렇게 몇 번째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K번, 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번째의 전체 데이터는 A1에서 AK 트랜스포즈에다가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거죠.
이 k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니까 y1부터 yK까지인데 k 플러스 1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디멘션 하나가 추가돼서 YK에다가 YK 플러스 1 이래. 얘를 여기서는 B를 Y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Y의 large를 Y1부터 YK를 Y large라고 해서 YK가 계속 BK 같은 건데 Y large K를 써서 얘는 100, Y는 하나하나의 컬러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AK 플러스 도 AK의 하나의 큰 벡터에 하나만 추가하는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데이터는 이 AK 플러스 1과 YK 플러스 1이에요. AK 플러스 1이 이 데이터의 예시에서는 XK 플러스 1과 1. 약간 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 옵티마이즈 된 솔루션을 K번째 솔루션과 K 플러스 6 예로부터 얻을 수 있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K 플러스 1과 YK 플러스 1인데 얘네들은 데이터 포인트 6이었죠? 여기 X랑 여기 X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얘는 데이터 X, Y인데 얘네들로 얻을 수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을 결국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XK 플러스 1의 솔루션이니까 리스트 스케일 솔루션이니까 그럼 얘를 풀었으면 먼저 얘부터 풀어 써봅시다. AK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은 트랜스포즈니까 원래 그거식에서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XK 어, 굳이 이걸 다 풀었었는데 뭐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얘는 A1, A2, AK, AK 플러스 1, AK, A1 트랜스포즈, A2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까지니까 얘는 AK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 large AK,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이걸 쓸수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살짝 보는데요. 그냥 풀었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이 뭔가 AK의 식에다가 그 다음의 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얘의 인버스예요. 얘의 인버스는 얘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매트릭스가 더해졌을 때의 인버스를 여기까지 표현한 건 좋은데 A 플러스 B의 인버스를
뭔가 A와 B의 형태로 나눠져서 풀면은 얘는 우리가 그 전에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제네럴하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매트릭스 인버전 lemma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데 잘 봐요. 이 복잡한 식을 계산을 잘 할 수 있으면 사실 뭐 이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되게 어렵진 않지만 뭐 네, 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무슨 A, B가 인버터블하다고 할 때 E랑 F를 정의를 하는데 E는 B-C의 인버스는 A-B 인버스 C. 그리고 E와 F가 인버터블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 왜 E와 F를 이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겠지만 조금 참아보고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뭘 계산을 할 거냐면 A, B, C, D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곱할 건데 A, B, C 자체가 매트릭스예요. 여기서 매트릭스 안에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D는 스퀘어 매트릭스고 B와 C는 렉탱귤러 매트릭스예요. 크기가 뭐 허리든 와이드든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뭘 곱해줄 거냐? A 인버스, A 인버스, B의 인버스, C의 마이너스. 이렇게 이상하게 자판식을 이 A, B, C, D의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A에다가 처음 거 곱해주면 A에다가 A 인버스 곱해주면 I. 여기에다가 얘 곱해주면은 뭐가 되죠? B 인버스 C A 인버스. A에다 이거 곱해준 거고 거기에다 B에다가 얘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B E의 인버스 C A 인버스.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이거 곱하고 B에다가 이거 곱하면 A에다가 A 인버스 곱해주면 아이덴티티로 날아가서 마이너스 B E의 인버스 더하기 B E의 인버스. 얘 곱해주면 CA 인버스 더하기 CA 인버스 BE 인버스 CA 인버스 BE 인버스 CA 마이너스 CA 인버스 BE 인버스 플러스 BE 인버스. 이거는
놀랍게도 얘네들이 사라지네요. i로 되고, 얘도 사라지니까 0이 되고, 얘에 대해서는 일단 A, 같은 값이 되어 있는 게 E 인버스 CA 인버스가 같으니까 얘를 묶어주면 CA 인버스 B 마이너스 D에 E 인버스 CA 인버스가 되고 얘는 E 인버스가 같으니까 가로로 마이너스 CA 인버스 B 플러스 D에 E 인버스가 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EF를 정의를 했는데 D-CA 인버스 B가 E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D-CA 인버스 B니까 얘는 그냥 2고 그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아이덴티티 0 CA 인버스 마이너스 E 인버스 E 인버스 CA 인버스 얘는 E 인버스 E였으니까 E 인버스 그럼 E 인버스 아이덴티티로 사라지고 그럼 CA 인버스 마이너스 CA 인버스니까 0 아이덴티티 0 0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식이 처음에는 좀 복잡을 했지만 뭔가 이상한 식을 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아이덴티티가 나왔어요. 아이덴티티 0, 0 아이덴티티. 즉, 이 말은 얘가 ABCD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거겠죠? 한 번 더 할 건데 ABCD에다가 인버스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냥 계산을 하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한번 집에서 해보는 것도 연습 삼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쭉 다시 계산해 볼게요. AF 인버스 마이너스 BD 인버스. 아까보다는 속도를 조금 올려서 A에 A 인버스 없으면 아이덴티티니까 마이너스 B 인버스에 플러스 B 인버스. CF 인버스에 D 인버스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CF 인버스. 마이너스 CA 인버스 B 인버스에 플러스 B 인버스. 그럼 얘는 F 인버스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D 인버스 C에 F 인버스고 얘는 0 되고 얘 0 되고 이 인버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CA 인버스 B에 플러스 B 인버스. 그럼 A 인버스 A 마이너스 PD 인버스 C가 아까 뭐라고 했냐? A 마이너스 PD 인버스 C가 F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F 인버스 0 0 이거는 2예요. 2 인버스 즉 아이덴티티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약간의 쓸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곱한 얘가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곱한 얘가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A, B, C, D에다가 1번을 다시 곱한 1번 자체가 뭐였냐? 각자가 다 인벌수가 되는 건데, 둘 다 아이덴티티가 나왔으니까, A 인벌스 더하기 A 인벌스 B,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F의 인벌스 마이너스 F 인벌스 C F 인벌스. 이게 2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큰 매트릭스의 인벌스는 유니크해요. 하나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같은데 1번과 2번을 이루는 식이 여기 오른쪽에는 같은데 왼쪽에는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 인버스 더하기 A 인버스 B, D 인버스 C, A 인버스는 F 인버스다. 또 마이너스 E 인버스 C, A 인버스는 마이너스 D 인버스 F 인버스다. 이 두 식이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때 먼저 예를 보면 오른쪽에다가 둘 다 인버스 없애주려고 F를 곱해주면 E 인버스 C A 인버스 F가 되고 마이너스 D 인버스 C F가 없어지는데 얘는 또 왼쪽에다가 인버스 없애주려면 D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E 마이너스 둘 다 없애주면은 이렇게 되죠. 각자의 F 곱해주고 앞에다가 E 곱해주고 뒤에다가 F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E는 D-CA 인버스였고 F는 A-B, D 인버스 쓰였어서 그걸 다시 써주면 A-B, D 인버스 D-CA 인버스 B, D 인버스 C 정리해주면 C-CA 인버스 B, B 인버스 C C-CA 인버스 B, D 인버스 C 즉 좌항이랑 우항이 똑같아져서 대입해주니까 얘랑은 같은 거 맞네 라는 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식에서는 A 인버스 플러스 A 인버스 G 인버스 CA 인버스는 F의 인버스인데 여기에다가 EF 넣어주면 A 인버스 A의 인버스 B 마이너스 CA 인버스 G A 인버스 CA 인버스는 A 마이너스 G 인버스 CA 인버스. 얘를 다시 그냥 오른쪽으로만 옮겨줄게요. A 마이너스 G 인버스 CA 인버스는 A 인버스 더하기 인버스 G E 마이너스 C의 인버스 인버스 네. 이게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식입니다. 이게 매트릭스 인버전 n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떠한 매트릭스에다가 뭔가를 더했는데 그거에 더한 거에 인벌 좀 구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A의 매트릭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A의 인버스를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식을 만들어서 뭔가 네모에 관련된 식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값이 더해지고 인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수한 예로 우리가 A, B, C, D의 매트릭스를 했는데 이거를 좀 가장 간단한 형태의 A, U, V 트랜스포즈 1 여기가 1차원임 B가 1 by 1이면 U는 하나의 벡터, 컬럼 벡터 V도 컬럼 벡터인데 V 트랜스포즈니까 로 벡터 이런 식으로 봅시다. 그럼 A-B D의 인버스 B는 A-B가 U로 가고 B는 1이니까 그대로 가고 C는 V 트랜스포즈니까 V 트랜스포즈 인버스가 되고 얘는 이 렛마식을 그대로 쭉 써주면 A의 인버스, A의 인버스 B, B 마이너스 CA 인버스 B 인버스 I B A 인버스 CA 인버스 해서 BCD를 다 UV로 이렇게 넣어주면 A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스칼라 밸류라서 스칼라의 인버스는 그냥 분모로 생각할 수가 있고 in 마이너스 V 트랜스포즈 A 인버스 U분의 A 인버스 U 벡터 매트릭스는 얘는 끝나고 가져왔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의받고 있습니다. 즉, 이 값이 얘가 이렇게 바뀌는 이걸 왜 했냐? 우리는 A 여기서 위에 있네. 그리고 여기에서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의 인버스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떠한 매트릭스 더하기 벡터와 벡터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거의 인버스를 구하려면은 얘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A 플러스 UV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이 형태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걸 드디어 계산할 수가 됐어요. 매트릭스 인버전 렛마를 이용해서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의 인버스는 AK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A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니까 그럼 이게 UV 이 전체가 A라고 하면은 A의 인버스 AKT AK의 인버스 마이너스 VT 이거 쭉 다 대입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 T의 인버스 H 플러스 5는 AK의 인버스 UV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 H 플러스
그럼 xk, 여기서 얘를 새로운 변수 pk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얘는 pk가 되겠죠? 그럼 pk 플러스 1의 인버스는 k의 인버스? 인버스까지 포함한 것을 pk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럼 p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럼 기존의 식 xk 플러스 1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ak 플러스 1의 인버스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bk 플러스 1은 그냥 pk 플러스 1이니까 pk 플러스 1은 p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pk로 되고 ak 플러스 1의 트랜스포즈는 ak에다가 ak 플러스 1이 추가된 형태고 bk 플러스 1은 large YK에다가 YK 플러스 1이 추가된 이렇게. 그럼 얘는 그대로 똑같이 풀어지고 앞에다가 더해주는 건 AK 트랜스포즈 YK 플러스 AK 플러스 1에 YK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이 앞에 PK에다가 AK 트랜스포즈 YK는 K, AK 트랜스포즈 YK가 되는데 얘는 결국 AK 트랜스포즈 AK 인버스니까 XK의 스타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그랬던 리피스케어 솔루션. 여기서 마찬가지로 PK, AK 트랜스포즈 YK는 그 전에 구했던 솔루션에 AK 플러스 1, T, PK, AK 플러스 1에 PK, AK 플러스 1, AK 플러스 1 트랜스포즈 그 전에 구했던 솔루션. 더하기 얘를 PK 플러스 1이라도 써도 되니까 P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1, YK 플러스 이거 정리가 됩니다. 뭐 꼭 여기까지도 정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여기에서 large YK가 K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였으니까 얘는 데이터를 1부터 K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YK가 얘랑 곱해지면서 XK 스타가 됐어요. AK, YK에다가 PK가 곱해지면은 PK 명시적으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PK, AK, YK는 PK가 결국 AK의 트랜스포즈 AK의 인버스니까 AK, 이게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돼. AK의 트랜스포즈 YK니까 얘는 XK의 스타거든요. 얘는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K번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해서 그 전에 데이터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졌고
여기에 쓰이고 있는 식들은 PK,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AK 플러스 1 혹은 YK 플러스 1, 그리고 그 전에 솔루션. 이것만으로 조합이 됐기 때문에 리커시브한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즉, X1부터 XK까지, Y1부터 YK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 끝인데, 여기 오늘 빨리 끝나겠네. 그래서 이렇게 PK를 여기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아직 짐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 PK에서 PK 플러스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거고, XK 스타에서 XK 플러스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그두 개의 식을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리스트 스퀘어를 할 수 있다.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아직 한 장 더 남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으로 가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냐? 이제까지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얘네들의 중요도가 다 똑같이 1이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떠한 데이터, 얘의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얘의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피팅을 잘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피팅을 하고 얘의 오직은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왜 생기냐? 우리가 같은 값을 뭐 멀티플 센서로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센서의 신뢰도는 높고 어떤 센서의 신뢰도는 낮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신뢰도가 높은 센서에 대해서 얻은 메저먼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비중을 더 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센서의 측정이 뭔가 리니얼 모델이라고 했을 때 센서의 메저먼트가 어떤 실제 스테이트에다가 선형 관계이고 거기에다가 노이즈가 추가된 상황인데, 노이즈 자체 이 에러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보통 에러 코베리언스가 노이즈 간에는 서로 V1과 VI와 VJ가 다를 때 코렐레이션 없다고 가정을 보통 하고, 그 노이즈의 레벨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퍼스트 펑션을 시그마 원소분의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얘는 즉 에러의 트랜스포즈의 R의 인버스의 에러.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는 식이 그래서 AX-B, B-AX, B-AX, 뭐 이게 똑같이 써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웨이트가 들어가면 중간에 R이 들어가요. 이때 옵티마이즈하는 값을 하려면 얘는 결국 미분해가지고 똑같이 풀면 되는데, 이때 풀었을 때 최적화된 값은 A 트랜스포즈 R 인버스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R의 인버스 B.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에 비해서 우리가 웨이트가 들어가면은 그 웨이트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말고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왜 했냐?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에다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맨날 배워볼 만한 사만 필터가 나옵니다. 사만 필터 유도하는 것까지 해볼까 하다가 프로버빌리티 띠오리랑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대에서 넘어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게 됐지만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사만 필터나 뭐 LQR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이 기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를 볼 수가 있고요. 사만 필터는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테스트의 모든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프레젠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칼만 필터가 좋은 게 리커시브한 에스티메이션이라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리커시브한 게 다 저장한 게 아니라 그 전에 k-1번째 거지만 저장을 하면은 k번째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리커시브한 에스티메이션의 장점인 거고. LQR은 반대로 패스트에서 프레젠트가 아니라 우리가 퓨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퓨처가 있을 때 현재의 프레젠트에서 현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냐,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 관점에서 얘랑 약간 대칭적에 있는데 컨트롤 관점에서의 볼 수가 있습니다. 칼만 필터를 이 유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방금과 같이 리커시브,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로 풀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했었는데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얘는 뭐냐? ax-b를 푸는데 어떠한 형태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해야 돼. 이걸 이용해서 칼만 필터를 풀 수도 있고 이를 푸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라그란지안, KK 제한, 뭐 KK 컨디션 뭐 이런 걸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프로치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형태의 칼만 필터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도 보통은 대학원 때 배우는 수업이긴 하지만 선형대에서만 배우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결국 리스트 스퀘어의 확장형이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의 매트릭스 인버전 lem마가 좀 중요하게 쓰였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매트릭스더라도 그냥 계산을 막상 해보니까 심플하게 아이덴티티가 나왔고 뭐 별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계산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컬치브 리스트 스퀘어까지 다뤄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